네, 보신 것처럼 북측의 사전 점검단이 오늘 강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금강산 지역과 또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볼 남측의 선발대가 북한에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평창 왕래가 본격화되면서 한 번 더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서희 탈북배우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위원님, 오늘 일정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로 왔다가 다시 바로 강릉으로 가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꽤 오랜 시간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 인사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적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평창 올림픽을 넘어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대화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점도 있지만 이번 방문은 아주 실무적인 절차 또한 매우 많이 토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릉 지역의 공연장을 둘러보는 것도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한 2시간여 동안 머물다가 현성월 단장이 지금 나오는 실황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면 이동 경로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지어진 호텔에 오늘 강릉 지역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다시 서울 지역으로 와서 몇 군데 공연 후보지를 좀 둘러보도록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릉 지역에서의 공연장은 아마도 강릉 아트센터를 오래 둘러보고 또 황영조 체육관은 아주 짧게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지역에서 공연할 지역은 어느 정도 결정을 실무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서울 지역으로 와서 과연 어떤 공연장을 선택할지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강릉 아트센터에 나와서 차에 타는 모습까지 현성월 단장과 그 일행 7명의 일행이 차에 타는 모습까지 지금 현장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저녁이니까 식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다른 실무적인 회의는 오늘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이어질까요? 지금 숙소에서 다른 회의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릉 아트센터에서만 2시간 넘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당초에는 공연장을 둘러보는 등 1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밝을 때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깜깜해져서 나왔거든요. 북측에서는 관람석 규모가 큰 공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보면서 어떤 점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예술단이 온다라고 하면 대규모 140명 정도면 어쩌면 대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 예상에도 분명히 객석이 관람석이 굉장히 큰 그런 걸 요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북한의 공연장을 보면요, 최고로 많은 것이 사여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5,000석, 6,000석 정도 되고요. 제가 일단 봉화예술극장이 2,000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대내적인 자그마한 행사가 아니라 평창 올림픽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행사다 보니까 그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함으로써 조금 더 화려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의외로 강릉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000석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도 2,500석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2시간을 넘게 시설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대 규모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봤을 때 음향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통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북한에서 예술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잠깐 하면서 보면요. 소통이 북한이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소통이 좀 문제가 돼서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마 저녁에는 오늘 봤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규모 면에서는 북한이 기대한 5,000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음향 시설이나 그런 장비 면에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북한도 예. 그 음향 시설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세계에서 최고의 막 이런 음향 시설을 계속 투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봉화예술국장에 근무할 때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남한에서도 그 교향악단이 여러 차례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여러 악단들이 오면 음향 시설도 좋고 무대도 최고다라는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찍혀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온 현송월 단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차림새나 태도까지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화장이나 의상에 전략적으로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입니까?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 오니까 언론이 최고의 관심사가 높으니까 신경을 안 썼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신경을 썼지만 지금 현성월 씨의 그 의상을 보면 보통 이제 북한은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코트를 입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양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에 비해서는 많이 추운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요, 현성월 씨처럼 코트에 이제 여우 목도리 같은 걸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치마도 입고 다니고 겨울에 저렇게 앵글부츠 같이 짧은 걸 신고 다니는 여성들이 좀 멋을 낸다라고 하면 그 현성월 씨의 패션대로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성월 오늘 굉장히 현성월 단장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는 하루라서 전체적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전 점검단이 일단 느닷없이 안 오겠다고 했다가 바로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오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뭐 해명 같은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방문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이나 아니면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번 방문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평창올림픽 참가를 취소하는 상황으로 가기에는 아마 북한 측에서도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주 뭐 원칙적인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좀 삼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한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은 이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기보다는 예. 북한 관영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 대한 어떠한 주문을 하더라도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은 강릉 아트센터에서 북한 사전 점검단이 나와서 이제 숙소로 향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찬 후에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긴 했다고 해서 이곳에서 1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어떤 숙소에서 1박을 할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 단장이 방남을 하면서 북한의 모란봉악단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지연 관현악단 자체에 모란봉악단이 포함돼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에 악단은 없고요. 예. 만수대 예술단 산하에 삼지연 악단이라는 악단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대규모로 이제 늘려서 오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뭐 북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삼지연 악단뿐만 아니라 기존의 삼지연 악단과 모란봉 악단과 청봉 악단이 여러 이제 북한의 최고의 예술인들을 선발해서 믹스해서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는 프로그램도 보면 물론 관현악도 있지만 뭐 오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제일 포함돼서 눈길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각 악단마다 이제 특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관현악, 예. 우리 얘기를 하면 전통 이제 그 오페라 같은 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봉 악단이 그 오페라 형식이긴 하지만 전통 이제 그 성악이라든가 이런 거긴 하지만 조금 믹스 파페라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모란봉 악단은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처럼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런 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위원님 이게 이제 북한의 IOC가 어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평창 회담을 하면서 북한 선수단 파견될 선수단 구성을 정해줬는데 생각보다 꽤 ISR도 그렇고 꽤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 북한 팀이 이제 자력으로 올림픽에 진출했던 선수단의 숫자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10명 미만이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사실 정식으로 참가한 선수가 없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피겨 페어에 출전한 2명밖에 없었는데 IOC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이번에 러시아가 도핑 문제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참석이 어렵게 되었고 네. 네. 그다음에 외국에서 볼 때는 북한으로 인한 올림픽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흥행 문제 등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해서라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OC가 정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내일 모레는 우리 측 선발대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남북 간의 평창 왕래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기 공동 입장을 하게 됐고요.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게 됐는데요. 북한의 예술단 사전 점검단 일방 연기로 악화된 국민 여론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오늘 청와대가 성명도 발표하고 더욱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국민의 여론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할 때는 좀 더 권위주의 정부였던 시대였고 그럴 때는 굉장히 국가의 이런 대승적 차원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권리 및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차원에서 이번에도 아이스하키 팀 논란이 된 것이 과연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 때문에 이제 20대, 30대 계층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장 문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여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남북 공동 입장을 할 때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하고 또 국가 연주할 때는 아리랑을 튼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쩌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보도를 정말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하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뉴스에서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게 적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게끔 예.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 내보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그런 기대는 그냥 저런데 그냥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그럼으로써 뭐 통일이라든가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든가 그런 사안은 없을 것 그럼 같습니다. 공동 입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 짧게 네, 그냥 사실만 전해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그리고 북한 매체들은 또 반면에 이런 상황과는 반면에 좀 강하게 그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북남 관계 개선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 사전 방문단이 내려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북한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 언론에서는 그 평창올림픽 실무협의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러한 대화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지금 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지금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좀 경색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그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때문이 아니라 예. 오히려 우리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네.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남북 간의 평창 왕래가 본격화될 텐데요. 앞서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또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반도 정세에 좀 길게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바로 입장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정부 특히 통일부에서는 이번에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 네.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북한과 그동안 막혀 있었던 채널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놓고 그다음에 올림픽 이후에도 그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를 지금 굉장히 희망하고 그러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설득해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평창 올림픽 이후 또 그다음에 한미 간의 훈련 재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예. 정부가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현성월 단장과 그 사전 점검단이 숙소에 도착해서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서 체크인을 했다고 아까 보도가 됐거든요. 저기가 그쪽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숙소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다른 이후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근데 일반 오늘 보니까요. KTX를 타고 갈 때도 일반 열차에 그냥 한량만 이게 비워서 계속 일반인들과 그래도 볼 수는 있게 이게 마주칠 수는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돌발 상황 때문에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만 예. 또 지금 이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또 여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경호를 강화했다가는 또 악화되는 여론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복 경찰들도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사복 경호원들을 일부러 많이 배치한 것처럼 보였고요. 예. 다행히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은 없었고 KTX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데까지에는 경호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 앞으로 또 서울 오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아주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현성월 단장이 거의 뉴스 메이커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현성월 단장의 위치가 북한에서 느끼기에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사전 방문단의 단장으로 이렇게 오고 이런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성월의 위치를 보면요. 네. 지금 현재 북한 체제를 봤을 때 이제 김여정이라든가 이설주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현성월이라는 여성 간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현성월 씨 같은 경우에 나이가 78년, 79년생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나이도 각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근무하던 협주단에 예. 선배 언니가 현성월과 함께 졸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9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78년, 79년 하면 같은 학년에 졸업하는데 빠른 띠, 늦은 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졸업을 해서 같이 왕지산 금성 일거등을 나와서 왕지산 경음악단 시험을 함께 봤었던 언니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저희 협주단에 있던 분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성월 씨가 이제 그 왕자산 경음악단에 당선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는 현성월이가 큰 백이 있다더라. 뭐 집안에 무슨 간부가 있어서 그 백으로 인해서 출신 성분이 얘보다 더 좋아서 왕자산 경음악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왕자산 경음악단에서 이제 준마초녀를 부르면서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성월 씨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좀 평범하지 않은 목소리예요. 좀 북한 여성들은 뭐 맑고 고운 목소리만 내는 노래로 했었는데 현성월 씨 같은 경우에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좀 흥이 나는 노래를 함으로써 김정은의 이제 눈에까지 이제 들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시기가 들어서면서 은하수 간현악단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현성월 씨가 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지금 현재 모란복 악단
단장을 맡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성월 씨가 사실 지금 배우 위치에 있긴 한데요. 이 배우로서 위치다라고 하면 인민배우, 공훈배우 이렇게 그 배우 굽수가 있는데 아직 뭐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공훈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자, 우리말하면 대령을 달고 어린 나이에 좀 높은 계급을 달고 있는 걸 봐서는 네. 뭐 예전에 뭐 김정은과의 많은 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도 있었지만 예. 그것보다는 어쨌든 현성월 씨가 김 부장에게 충성심이 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신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박람까지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강릉 아트센터에서 15분 정도 이동해서 숙소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날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숙소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고요. 지금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 대화 분위기, 좀 평화 모드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확대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그 지금의 한국과 북한 간의 이러한 평창 올림픽을 위한 대화가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는 사실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과는 별개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서 대량 생산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저번에 리선권과 우리 정부와의 회담에서도 리선권이 이제 핵 비핵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위한 이 대화를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대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때 대표단 단장을 과연 누구로 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제외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뭐 최령의 김영철 등등 여러 인물들이 거명이 되기도 하는데 예. 네. 아직까지는 북한 측에서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북한에서 누가 내려왔을 경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문제가 또 한국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평창올림픽에 한정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이후의 문제까지 평창올림픽을 위해 내려오는 대표단과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김정은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내려오기를 희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네. 단일팀 구성 또 한반도기 입장을 놓고 지금 남남 갈등도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통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 88년 뭐 이런 올림픽 때처럼 정부가 뭐 언론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언론의 협조를 구하긴 하겠지만 특히 뭐 오늘 현성월 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뭐 경호하는 측과 기자들 간의 뭐 실갱이도 있었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정부가 여론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정부가 더 나서서 하는 것이 현재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북한과 이루어지는 대화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번에도 북한이 갑자기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황소희 씨한테 여쭤볼게요. 그 북한의 공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냥 자료를 봤을 때는 체제 선전과 같은 그런 공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뭐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뭐 이런 네. OST를 굉장히 공연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북한의 공연 문화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확실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공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006년까지 이제 북한에서 살았을 때에는 이제 북한의 공연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노래는 그 예술단원들이 외국인 상대로 하지 않는 한 예. 북한 주민들 앞에서는 북한 곡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앞에서 세계 명곡이라든가 유명한 그 만화 주제곡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거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뭐 미키마우스 이런 만화 캐릭터들까지 등장을 시키는 등 뭐 로키라는 영화에서 난 음악을 뭐 이제 곧 날아오르리라는 음악도 이제 연주를 하게 하는 등 예. 또 여성들의 예술인들의 옷차림을 보면요. 그게 이제 좀 극한돼 있죠. 그 옷차림을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이제 외국과 똑같이 드레스를 입고 이게 가슴이 훤히 파인 이제 드레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우리나라 걸그룹하고 똑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점이 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외국인 상대로나 뭐 중국에 공연을 간다라고 해도 체제 선전에 뭐 김일성, 김부자의 우상한 노래는 꼭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는 이번에는 그런 체제 선전 노래는 다 빼고 민족성을 강조하는 노래들과 아까 그 얘기했듯이 뭐 세계 명곡이라든가 예. 외국 만화에서 나오는 주제곡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뭐 앞으로 계속 일정이 우리 선수단도 북한으로 평창으로 가고 또 북한 마식령 도 가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 복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물론 지금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테이블로의 유도 등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지금 공연단을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술적인 측면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선전, 선동의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곡을 어떤 곡을 하는지 하는 부분은 그런 전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쪽에서는 여론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아이스하키 팀, 마식령 스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국민 감정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성공하는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내 여론 관리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충분히 소통하는 이러한 여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서희 탈북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